이번 시장은 파생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흔들리는 장이다.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흐름을 보니까 일단 선물지수가 305까지도 내려갔었어요. 저점을 좀 찍은 건가라는 궁금증도 생겨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아직도 변동성은 강한 거죠, 대표님? 아직도 강해요. 예. 근데 305는 갖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면 2250이나 2270은 지지하지 않겠나.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러면 305에 10포인트를 더 죽이면 어디죠? 295나 300짜리죠. 오, 네. 그러면 연초 저점 깬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5자 본다는 얘기예요. 네. 제발 그렇게 안 되길 바랄 뿐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든 시장이 어떻게 그 반응하나 맥점이 3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간 선물 보니까 310을 또 공격하는데 전번 시간에 그 310이 2300을 깨냐 안 깨냐 하단이었는데 네. 그걸 깨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계속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거 빌려다가 때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 이건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SK하이닉스 13만 원. 제가 13만 때리라고 그랬죠. 거기서 11만 원 단으로 갑자기 2만 원 죽여버리잖아요. 삼성전기 14만 원에서 2만 원 죽여버리고 최근에 현대차 좋아 보였다고 그랬죠. 16만 원까지 죽여버립니다. 이유 없습니다. 기계 알고리즘이 시장 변동성에 내가 하방의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빌려다가 때리는 게 가장 영향력이 큰가. 네. 그걸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방어를 못해요. 심지어는 야간 시장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격에 인간들은 완전히 그냥 뭐랄까 혼비백산하는. 공포죠, 그야말로. 예. 네. 그러면서 26일이라는 24년 파생에서 제가 그 5번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300씩 그냥 양매수 해놓고 결제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거의 5000%가 터졌어요. 5000%요? 몇백 프로도 아니고? 예. 50배죠. 네. 그러면 100만 원이 5천만 원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5번째예요. 제가 23년 파생 경험을 하면서 10,000%가 한 번. 꼽는 날이었네요. 예, 지난 5, 일주일간. 23년 중에 5번. 네. 변동성이 하루에 몇백 프로씩 나오는 장은 안 가는 장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냥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10월 4일인데 요때가 320짜리입니다. 240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지지 못하고 공격당하니까 이제 2270까지 공격당한 거예요. 그러면 303 여기 쌍봉 자리가 이제 10월 18일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7만전자 우리가 가장 또 환호할 때 우리가 이날 시간 나와서 이거 속임령일 수도 있다. 진짜 속임령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수치 보세요. 10월 4일 3400% 이게 수치입니다. 그냥 100만 원 걸었다면 이 수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콜에도 1400, 1200 이런 수치들이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200, 500, 900 200 그리고 전번 시간에 이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320과 322점 복권 310 0.04 이것도 복권 이런 것들을 복권 매매라고 그러고 저는 이걸 100만 원 넣든 50만 원 넣든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317.5짜리 하고 315짜리 요때 요걸 설명했죠. 전번 시간에 요걸 한 개 학사하면은 이게 올라가려면 이 코스피 200이 317점에 1이니까 318점이니까 이게 3포인트 정도 올라가야 결제가 된다. 반대로 마찬가지 315, 이 둘 중에 어떤 게 결제되나 보자. 이날 이 300 생각지도 않았던 310을 공격을 하면서요. 이날입니다. 이날. 이 320에서 이게 이 24일은 여러분들 그 시가 319에서 쫙 올렸다가 그 다음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26일 날. 만기일이에요. 이렇게 터진 겁니다. 2000%, 4500%. 이런 수치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죠. 이제 내일이 또 만기예요.
내일이. 네. 이번에 305까지, 이게 지금 306점인데 야간 시장을 통해서는 305.5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스럽게 311까지 돌려놨어요. 돌려놓은 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요새는 야간에 역으로 이용해. 미국 시장 올르면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날 나스닥이 100포인트 오르는 날입니다. 근데 야간 시장이 이렇게 죽이는 거 보세요. 나스닥은 올랐는데 야간 시장 선물은 거의 이렇게 305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국장이 미국장에 연동이 못 되고 디커플링이 계속 나타나는 거네요. 이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바이든이 시리아에 있는 또 이란 시설 공격했다. 그 다음에 또 가자지구 공습들어 전면전 시작한다. 그런데 이때 야간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딱 보니까 유가 안 급등해요. 아니 그럼 유가가 급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유가는 안 급등하고 또 10년짜리 국채금리는 그래도 높지만 5.0 치고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야간 선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장은 시가가 저가면서 또 땡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갖고 놉니다. 이게 갖고 노는 에너지가 뭐 방어자가 형성되든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든 뭔가 변화가 나와요. 오늘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금융투자가 막아줬어요. 현물에서 3천억 정도. 그래서 오늘도 이 307.5를 깨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네. 다행스럽게 311 갖다 줬습니다. 앞으로 307.5 행사가격, 312.5 행사가격 이 두 가지가 하단 상단을 딱 그려놓으시고요. 307.5를 공격하면 또 삼성전자 빌려다 때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올렸잖아요. 네. 7만전자를 돌파 못하고 다시 이번 저점이 66,000원이거든요. 이걸 공격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을 하나 거드릴게요. 요거 11월 말도 보면 의도적인 하방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질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시가가 312.8이면서 23포인트 빼갖고 306포인트를 빼요. 방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0개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갖다 얘기해서 잘 버티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잘 버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파생시장, 그러니까 선물지수가 6포인트 이렇게 급락을 하면 코스피 시가총액 뭐 상위 22종목들은 더 크게 하락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에 공포를 만들게 된다는 거잖아요.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예. 그때 가장 튼튼했던 거를 빌려 때려요. SK하기 13만원에서 11만 원. 삼성전기 갑자기 퉁 빠지고 오히려 실적 괜찮다 하는데 빌려다가 때려요. 그러면 네. 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 심지어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선방했다는데 이걸 때려? 그럼 다른 거는? 그래갖고 다른 것들 반대매매 나오고 완전히 투매 나오고 이런 현상이 26일도 있었고 어저께 10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 변동성이 계속 시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그려놓을게요. 312.5가 환산지수로 2330입니다. 307.5가 2300이에요, 그냥. 네. 요번 월요일까지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69,000원, 그러면 이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려면 여기서 선물로서 5포인트 정도 더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종애들은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7만전자 가고 선물이 315 이상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지 네. 파월 의장 발언하고 나서요. 아니면 또 2300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 305가 2270이거든요. 이걸 깨고 내려가서 이 300짜리도 위협시키면 그러면 또 하방에서 아까 다음 주에 또 3000%, 4000%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장은 연초 저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하는지 한번 볼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요. 오늘 시장도 한번 보시죠. 오늘 금융투자 덕분에 아침에 시가 저가면서 순식간에
4포인트를 쫙 당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그재그하면서 그래도 종가는 고가로 끝났어요. 제가 310이 환산지수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310 머릿속에 두십시오. 그러면 310이 지지하려면 5포인트 더 올라가야 돼요. 315, 우리 눈에 이 311이 아니라 315를 구경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연상이 안 되면 종합주가 지수로 아까 다시 이익을 볼게요. 312.5, 2332죠. 요 310, 2350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럼 대충 이렇게 되려면 삼성전자가 7만 전자 돌파해야 돼요. 이런 에너지가 바스켓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비차익에서 매수를 안 하고 계속 매도만 합니다. 네. 현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줘요. 이게 문제예요. 그나마 오늘 올린 건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땡기면서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합성이에요. 삼성전자 땡기고 선물 매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 죽여버리면서 매도 진각 더 극대화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이거예요. 시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날이 미결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네. 10월 18일 날이 하루에 여기 딱 보시면 330 고점 찍고 이때 미결제 잔량을 한번 보세요. 26만 개거든요. 미결제를 늘리면서 최고봉이 26일입니다. 이날이 26일이 미결제 12,000개 하면서 이날 하방 위클리 풋이 4,000%, 5,000% 나왔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30만 개, 그러니까 4만 개 늘리면서 시장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330에서 305까지 시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미결제가 청산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죽인 거를 이제는 청산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추세가 가려면 신규 매수 미결제가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럼 삼성전자 땡기면서 매수 미결제가 막 들어와야 돼요. 아직 그런 현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는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미결제 10,000개가 이제 깎고 이거하고 정반대 깎으로 보는 거예요. 미결제가 10,000개가 늘어나요. 근데 매수 미결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단이 치고 나가고 장이 막 낙폭 과다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20% 30% 치는 개별 종목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네. 요게 분기점은 온 것 같아요. 제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요 바람이 이제 바뀌는 하나의 길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중단 선언이 나와야 돼요. 기대 안 해요. 그분은 똑같은 얘기 할 테니까. 네. 하우롱 얘기만 떠들겠지. 그러면 이걸 기다리려고 그러면 수치가 보여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11월 중순에 CPI. 예. 그래서 그래갖고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7, 그러니까 제가 4.0, 5.0 그럼 그걸 4등분 해보고 4.75, 4.75를 하루나 이틀 만에 장대보고로 팍 치고 내려가야 돼. 그래야 치고 나갑니다. 그거 파월 의장 발언 갖고 글쎄요. 그분은 색깔 안 바꿀 것 같고 네.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행정, 재정, 자네 앨런 그쪽 라인이나 중국 쪽이나 아니면 11월 달에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국채 매수 계속 때려갖고 지금 8천, 왜 간당간당하거든요? 요거를 선심성으로 사주는 정책 변화,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럴 때 이제 뭔가 변화가 나오는데 그거 확인하는데도 아직 14일 정도 걸리니까 계속 지그재그 변동성, 게릴라 전투. 11월 중순까지는 오늘과 같은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셨을 때 그 다음 날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그때 실적이 뭐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해석이 어떻든 간에 13만 원을 치고 나가야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13만 원은커녕 11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에 이용을 당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해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현대차 이번에 쇼 걸거나 14만 원짜리 삼성전기를 2만 원 뺀 거나 SK하이닉스 제가 13만 원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네. 매도하시고 11만 원 오면 사시죠. 이런 전략이 이런 그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에 춤추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시가 20개 종목들 보시면 2차 전지주만 빌려다가 때린 것 같고요. 딱 보시면 완전히 엔솔 52주 최저가입니다. 37만 원이요. 52주 최고. 2180대 그러니까 연초 저점보다 더 낮아요. 엔솔. 그 다음에 포스코. 제가 포스코홀딩스 고점 때 이 4자 40만 원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에코프로 진짜 50만 원 보내요. 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트레이딩 감각으로는 50만 원대 한번 실험용으로 한 몇천만 원 한번 넣어볼래입니다. 대표님께서 지난주에는요, 2차 전지 적자를 2분기 이상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쯤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정도면 그래도 단타 매매가 가능한? 변함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지지 않거든요. 5자에서 7자까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나. 네. 그러면 시간이 늘어지거든요. 이것도 나와야 지수 하단이 지지를 해요. 지금 전차군단 기대 안 돼요. 그러면 낙폭 과다 종목이라도 기술적 반등해줘야 하단이라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냥 하단 확인용. 이제 뭐 추세 전환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샀어요. 10에서 15만 원 올려도 때려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거에 이런 파동이 나왔다는 얘기는 2250에서 2270은 지지하겠구나. 그리고 2350까 2400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겠구나. 이걸 CPI 확인될 때까지 시간은 그래도 벌겠구나. 험악한 거는 살짝 벗어나겠구나. 그냥 요거 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60만 원짜리가 10만 원 정도 에너지가 나오면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15%짜리라도 여기서 조금만 탁 치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7%나 10%는 그냥 퉁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뭘 방어를 해주냐면 실적은 안 되는데 적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루닛, 뷰노,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을 다 방어를 해줘요. 네.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다행스럽게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안도는 좀 했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연초 저점 2130이나 작년 10월 달에 2130이고 1월 3일 2180이거든요. 이거는 구경하지는 않겠구나. 저는 지금 1월 3일 날 바스켓 20개만 딱 볼까요? 여기서 100포인트 죽이려면 뭘 죽이냐면 삼성전자 또 죽여버립니다. 네. 5자를 보게 만들어요. 왜? 1월 3일 날의 위치입니다. 삼성전자가 연초 1월 4일 5만 5천 원이에요. 좀 만 원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격하면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7만 5천 원입니다. 다른 거 한번 보시죠. LG와 현대차가 지금 자리에 16만 원. 네이버 17, 18. 그러니까 연초에 20개 종목 중에서 그나마 높게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입니다. 그나마 이게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1, 2등 부러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또 바스켓 뭘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회담 만나갖고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거를 확인할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까지도 변동성 리스크. 네. 네.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코스닥 업종 지수 급락이 더 크잖아요. 대표님,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멈춰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1, 2등한테 물어보는 거죠. 에코프로 BM. 지금 계속 좀 하락세가 짙잖아요, 대표님. 우리 1월 3일 날 그 코스닥 150에 1등에서 20등 위치 종목 하나 볼까요? 네. 에코프로 BM이 순위가 좀 많이 1등이었고 변동이 있었나요? 93,000원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6위였습니다. 이때가 시작점 11만 원이에요. 11만 원이 150만 원 돼갖고 지금 50만 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 2등이 셀티온 헬스케어예요.
요새 셀티나 SK는 좀 강합니다. 잘 지켜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에코프로 BM 19만 원, 에코프로가 62만 원, 네. 셀티나 6만 원이죠. 이럴 때 제가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값이 에코프로가 80만 원인데 웬더 이제 이게 저항으로 1년 동안 저항으로 될 것 같고 지금 46만 원도 지금 보시면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지금 싸움을 이루어지고 있구나 계속 추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10만 원과 150만 원에 요게 25% 능선이 46만 원, 반이 82만이면 요거 좁은 박스지만 요게 중간값이 딱 64만 원, 지금 요 자리 25% 능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한 10%에 15%짜리라도 나와라. 그래야 이번 장의 하단 305, 2270이 확인된 거다. 네. 저는 이 종목한테 물어볼래요. 코스타, 레버리지나 인버스한테 물어볼래요. 그래서 이 종목한테 물어볼랍니다. 어떤 거죠? 코덱스 레버리지? 아닙니다. KB스타 2차전지 탑 인버스. 아. 9월 12일 날 상장된 거예요. 네네네. 이 9월 12일 날이 에코프로 지금 수익권이겠네요. 40% 올랐습니다. 아주 상장한 이후로요? 예, 9월 12일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이때가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었어요. 네. 이때가 얘가 2만 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2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2만 200원에서 2만 8천 원이니까 여기 보면 41% 올랐죠. 그럼 정확하게 에코프로는 40%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잖아요. 100만 원에 40% 빠지면 얼마예요? 59만 원, 6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역V자 나와야 돼요. 이제는 인버스를 투자한 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차익을 실현하면서 오히려 이걸 매도 치는, 그러면 반대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을 26,500원 잡습니다. 27,000원에 26,500원을 역V자를 몸통 깨고 내려갔다. 이 장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하나 기준으로 보겠고요. 또 하나는 코덱스 인버스 곱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100원이에요. 네. 연초 2,181대가 3,600, 그러니까 50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 저가 중간 3,000원, 3,000원을 깨고 내려가야 이제부터 상승하는구나. 그래서 3,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에 이 지수는 상승. 그러면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가 올라가겠죠. 지금 연초 저점이 12,000원이니까 지금 1,000원 정도? 그래서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사고 인버스는 때리면서 아까 본 인버스 관련된 2차 전지가 역V자 걸리냐. 이게 코스닥 지수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이제 장이 그래도 좀 바닥은 친 것 같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기술적 반등 구간. 오늘 파생해서 매매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하방이 크게 터지지 않고 오늘 상방에서 100%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310을 지지해야 이제 추세가 나오는 건데 네. 이거는 이틀간 지켜봐야 돼요. 야간 선물에서 깎고 또 오르네. 그래서 앞으로 11월 1일부터 14일 이 기간 동안에 제가 310이 지지가 되면서 315 그리고 지금 말하는 레버리지 올라가고 인버스 그 곱은 3,000 깨고 아까 그 2차 전지 합친 인버스는 2,700억 깨고 내려가면 조금 완충작용에 100포인트짜리 나와요. 그 2,370이나 2,400. 네. 그러면 그 정도 오면 요번 저점 다시 공격을 하더라도 여기서 쌍바닥 내지는 위에서 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완충작용 구간은 들어왔구나. 네. 그 정도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요 바닥이 650이거든요. 여기 고점이 1060이에요. 1월 3일. 네. 요번에 950까지 갔다가 지금 736이거든요. 거의 눌림목은 왔어요. 50만 원 보니까 이제 700에서 730은 지지하겠구나. 근데 950은 기대 안 해요.
네. 그러면 고가 저가의 반이 얼마냐면 완충자 팔자만 봐도 단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스닥 낙폭이 이제 개별주들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순환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종지수 800까지는 되돌림이 나오나 11월 14일까지 다음 주 올 때까지 요거 딱 보고 카운팅을 한번 해보죠. 네. 앞서서 이제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나스닥 지수, 중국 증시가 지지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표님. 저는 중국 증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격하는 게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 그 아시아계 쪽의 해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역으로 이용해요. 근데 공격할 때 불안하게 하는 게 홍콩 항생이 급락하면 같이 공격해요. 그럴 때 삼성 SK하이닉스 때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항생 지수가 이 요번에 16,800 찍고 지금 17,000인데 이 17,000 깨면 안 돼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이거를 공격하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 정상회담 나올 때 요거 까꾸로 여기서 터닝해서 저기 121선은 기대 안 해요. 네. 19,000 여기에서 18,000원까지 그래도 여기도 완충 자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1월 달이 이게 우리 이때쯤 되면은 작년 10월이나 이럴 때면 이 10,000 깬다, 7, 8천 간다고 그래서 공포를 막 떠들었던 때 아닙니까? 이때가 1200이었거든요. 그리고 14,400까지 갔어요. 요번 13,000 깨니까 공포인데 요번에 제가 전번 시간에 12,500이나 12,200은 지지할 거다. 요번에 12,500 찍고 딱 돌렸어요. 이게 안 도하려면 13,500까지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돼요. 이거를 CPI하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에너지 같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좋게 갈 겁니까? 나쁘게 갈 것 같습니까? 그건 그때 만나보고 나서야 돼 있다잖아요. 그때까지 시장은 저는 롯데관광개발이나 화장품이나 중국 소재주나 이런 거 갖고 실전에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좀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빌려다가 더 이상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네. 징글징글해서 그런지 네.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항공주 그다음에 우리가 9,000원에서 10,000원대 그 롯데관광개발 특히 내일인가 오늘이 11월 2일인가요? 1일인가? 헷갈린다. 오늘 1일이요? 1일. 네. 그럼 3일 날이 중국에서 제주도 이제 항공선이 열립니다. 거기서 정상회담까지 네. 롯데관광개발 카지노주 갖고 9,000원, 10,000원짜리가 30에서 50% 에너지 나오나 좀 볼래요. 그러면 이것도 완충작용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선행지표 격인가요, 대표님? 네, 선행지표. 그러니까 벌써 보이지 않게 중국 소비주나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이런 것들이 거의 1년 동안 떨어진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주고 그러면 다른 거를 막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풀어놓은 자금들이 또 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10월 23일, 24일이 굉장히 공포였거든요. 그리고 10월 23일이 홍콩 증시 저점 16,800 저점 찍은 날입니다. 이때부터 오늘까지 종가로 올라간 종목들 색깔, 코스피 200 색깔 한번 보실래요? 효성TH, 아모레퍼시픽, 대한유화, 아시아나항공, 아모레지, 롯데케미칼, 현대산업개발, 하나솔루션 다 태양광, 중국 소재, 그 다음에 화장품, 항공 이런 것들로 작동돼 있어요. 다 중국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이에요. 네. 여기에는 반도체 장비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에서 20%. 근데 요새 같은 장에 안 빠지고 10에서 20% 이게 웬 떡이에요.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게 보여야 되냐? 50% 이상짜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냥 뭔가 다행이다. 순환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대표님, 반면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늘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근데 원화는 안 따라가잖아요. 네. 원화도 이 엔화가 151엔 치면 거꾸로 한 1,360원이나 70원 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게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피나게.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엔달러가 일본 중앙은행 정책이 바뀌어갖고 하는데 151엔이 언제 찍었나 한번 봤어요. 네. 언제 찍었냐면요. 2022년 10월 달에 똑같이 찍었습니다. 1년 전에? 예. 예. 이때 만스타 깨고 세상이 공포 떠들 때 똑같아요. 위치는. 근데 어마무시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예요. 네. 니케이 지수가 작년 10월 달에 26,000이에요. 오, 지금은 31,000이고요. 급등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같은 150일에 이제 경기 성장에 도요타 주가는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COC 현대차에 걸리고 도요타 롱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시아권의 해지 애들은. 이번에 이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네. N은 약세로 되고 약세되면 수출주 플러스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갔다 해서 도요타 자동차 보실래요? 작년 10월 달에 151엔 때 경기 나빠 이거 불황해서 131불짜리가 지금 190. 이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N달러는 그냥 미국과 일본적 현상이라고 한번 보시죠. 그냥 우리나라로 확산되지 않고 그냥 롱숏에 이용당하는구나라고만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현대기아차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방향을 열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나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가격 있잖아요. 네. 16만 원, 17만 원 하면 19만 원은 먹는. 근데 그게 6개월 될지 1년 될지 모르겠다. 그거 하느니 오히려 자동차 부품단 이지나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텍이나 그다음에 또 현대 오토에버나 자율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중에 SL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네. 그리고 나는 시가상이점은 기아는 7만 5천, 7만 7천 원, 그다음에 현대차는 16만 원에서는 항상 성공할 확률이 많다. 대신 시간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잡아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받고 내년도 3, 4월에 팔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적의 기회 왔습니다. 최적의 기회 왔어요. 그리고 N은 또 150 더 치고 나가보다는 또다시 강세로 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잖아. 달러 약세, 엔화 약세. 그러면 10년짜리 국채가 그러면 반대로 되잖아요.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요 국면을 그때 우리 현대차, 기아 올라가나 한번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이번에는 섹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로봇 관련주는 네. 두산 로보틱스 하나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간이 머리 쓰면 더 최악의 반대로 걸게 되는 장이니까 네. 대응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면 너무 답답하시대요. 나 그런 내공이 정합판 끄고 딴 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제일 많은 종목 하나 선정하세요. 네. 이 종목 갖고 그 종목이 천주예요. 내년 4월까지 10%도 20%도 30%도 50% 물량을 늘려보시죠. 같은 금액으로 물량을 늘리기. 예. 예. 딴 데 가지 말고 그걸 두산 로보틱스 그러면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산단가 잊어버려라. 내가 매수한 가격은 잊어버려라. 머릿속에 지워라. 네.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을 변동에 이용해서 늘리겠다. 그럼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기계같이. 나도 기계야. 그러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 때 이런 전략 세워드렸어요. 여기 식주 상장되고 나서 바로 가지 않으면 반토막 만들 테니까 46,000원과 5만 원에 샀는데 46,000원 깨면 무조건 던져라.
그리고 나서 이거 신규 상장이니까 두산 고무주 26,000원 빼지 않겠지만 46,000원에서 30%를 변동성이 크니까 하종가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46,000원에서 깼어요. 네. 1,000주를 팔았다 챙겨주십시오. 실제 주가 얼마까지 빠지는지 아십니까? 32,000원. 예. 그러면 1,000주가 얼마 돼요? 30% 물량을 이렇게 되겠죠. 1,000주 팔아. 그 돈 갖고 그대로 사면 1,400주 됩니다. 그러면 400주라도 늘었어요. 그 다음은 어느 날 갑자기 20% 급등하는 거예요. 이 예측 가능해요? 못하죠. 못해요. 네. 이 떨어진 게 20, 야! 그럴 때 4만 원 깨면 무조건 요 늘린 거를 또 때리는 거예요. 늘린 수량만요? 아니요. 그러니까 1,000주가 1,400주 됐죠. 그러면 네. 400주 때리는 게 아니라 1,400주를 계속 눈덩어리 같이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1,400주를 때려요. 그래서 35,000원 가면 1,600주 되고 37,000원 가면 1,500주 되는데 오늘 다시 바로 그다 못 사고 4만 원 내가 끊는다. 그러면 그 수량 준 상태로 다시 또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만이 또 데드예요. 4만 또 깨면 이 1,400 또 때려버리는 겁니다. 때리는 가격, 진입 가격. 근데 이번에는 46,000원가 5만 원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데드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5만 원가씩 5만 5천 원까지. 그건 또 시장에 맡겨보는 거 아닙니까?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어디서 때려 어디서 사를 수량을 딱 정해놓고 굴러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상결되면 얘 주가에 변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심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라고요. 한 종목 갖고. 끊는 단가, 재매수 단가,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빌로 때리는 단가. 이렇게만 로직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요새장 같은 장에서는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겁니다. 대표님, 사실 주식시장에서 지금 수익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파생시장에 어떻게 좀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물량이 가장 종목 하나로 물량 늘리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런 알고리즘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맞추시겠어요? 올려놓고 빼고 뺐다 올려놓고. 이 고가 저가 진폭이요. 우량주는 20%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세력주는 100%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푸른 기술이나 거의 70% 올려놓고 다시 원위치 시켜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예를 들어서 데드 잡아갖고 끊어놓고 이 변동에 샀다면 개별 종목들은 1,000주가 1,300주, 1,400주 원위치 이런 변동이거든요. 심지어는 내 산단가 생각하지 않고 이 변동 하루 걸러 올려놓다 죽였다는 거 그게 내 종목일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 예측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급등하는 것들이 내가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급등 때 데드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요 선 깨면 난 무조건 내가 이만한 수량은 때리겠다. 산다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정하시라고. 네. 코오롱 그로발입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갑자기 11,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 17,000원까지 가요. 제가 이럴 때 데드 17,000원 잡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2만 원대 샀어도 사다 일단 예를 들어 2,000주 있어요. 그럼 반이라도 때려. 밑에 샀어요. 다 때려. 단가에 따라 수량도 조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때렸어요. 무조건 저가 고가의 중심가 120인선 그리고 30%를 빼보는 거예요. 이런 세력주들은. 고점에서 지금 다시 12,000원, 13,000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는 뭐예요? 물량 늘리기예요. 여기서 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17,000원짜리 12,000원 샀으면 난 성공했어. 1,000주가 한 1,300주 됐어. 그거 더 빠져요. 냅둬요. 아니면 그럼 물량 늘린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300주 됐죠.
그러면 전 여기서는 또 이런 로직 가동하면 12,000원 깨면 1,400주 다시 때릴래요. 때릴래요. 일단은 팔고 보는 거예요. 왜 팔아? 아니 여기서 돌아서지 않고 또 죽이면 또 직전 저점 깰래나? 그런데 안 깨고 돌려요. 내가 끄는 단가 12,000원을 다시 돌파. 그럼 여기서 다시 껴넣을래요. 기계예요, 기계. 그리고 여기서 돌려요. 그러면 요번 고점은 돌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15,000원, 17,000원에 또 때려요. 아까 그 알고리즘 이거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료도 생각 없이 계속 하면서 한 3개월 가봐요. 네. 그럼 이 1,000주가 몇 주 되나 한번 볼래요. 제 제자 중에서 이걸 귀신같이 하는 애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1,000주를 7,000주 만들어요. 적어서. 7, 8,000주를 만들어요. 로직으로 돌려보면. 네.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선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20%나 30%는 한 번에도 늘릴 수 있어요. 그거에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돈을 새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물 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동성에는 한 종목 세팅해서 변동을 이용하는, 그럴 때 떨어질 때가 물량이 더 늘어요. 네. 오를 때보다요. 급락할 때가 오히려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면 물량이 퉁 빠져서 물량이 더 늘어나요. 이게 묘한 장입니다. 그 로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죠. 대표님, 매수 단가도 지금 마이너스인데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아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끄는 단가가 매수 단가라니까. 지금 그 걱정이 네. 팔았는데 물량 늘리지도 않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그거 다시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매매가 4-5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라니까요. 기계. 그거라도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약주에 차바이텍을 갖고 있어요. 제약주, 차바이오텍. 네. 그러면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난 15,000원 네. 가면 반 때려버릴래, 깨면. 이로직이에요. 네네. 15,000원 깨면 이게 11,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23,000원. 그러면 내가 이거 2,000주 있어요. 15,000원 대드 잡아요. 122선을 여기서 반드시 터닝해야 되는데 15,000원 깨요. 그럼 무조건 끊어요. 기계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갑자기 뭐 1,000원이야 2,000원 빼면 바로 껴넣어요. 그런데 끊는 단가였는데 500원 1,000원도 안 빠지고 바로 다시 돌파해요. 바로 사요. 그리고 고가 저가의 반 2만 원 깎으러 오면 또 여기서 또 반 때려버려요. 때려버리는데 더 가요. 그러면 끊는 단가, 때린 단가에 다시 진입 로직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2만 원 때렸는데 5% 더 가면 거기서 다시 진입합니다. 2만 원 대드 잡고. 근데 잘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5,000원에 만치 조정해. 그럼 또 다시 사요. 이거 갖고도 이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주 갖고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돌려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물량이 10%든 20%든 30%든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대표님, 한 종목을 가지고 물량을 늘리는 것과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오를 만한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건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클까요? 이동하는 건 이동 리스크고 네. 그 다음에 실패 확률이 많기 때문에 폭탄 맞은 종목에 그 종목을 하나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경험을 경험도 통해서 말씀을 그렇고 하시는 거죠? 지금 장의 속성도 그래요. 지금 바꿔요. 그리고 잘 지지하는 거 가요. 실패할 확률 7, 80%예요. 이번에는 그것대로 죽여요. 그 적응 못하시면 20, 30% 내지 반 동안 손절하고 나서 또 20, 30% 손절해버리게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해갖고 진입 시점, 청산 시점, 변동성 이용해서 아까 그 알고리즘 갖고 이럴 때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기준입니다.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4등분, 122선이 하락인지 횡보인지 상승인지, 그리고 여기에 중심값이 얼마고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 감을 잡는 거예요. 대반등 에너지. 그리고 제약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 시대에 급등합니다.
아직 금리가 결정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동결하는데 12월 달에 오늘 발언해갖고 12월 달에는 할 거야라고 얼마나 협박하는지 보자고요. 하우록을 얼마나 떠드는지, 데이터 디펜던스를 얼마나 떠드는지. 내일 새벽에 동시통역적 나오잖아요. 그때 보자고요. 그래서 시장의 뭐 흐름 자체를 보면 컨센서스는 내년도 뭐 2분기, 3분기쯤이 돼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주가는 그 전에 먼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4.75 기억하시죠? 4.75를 몸통으로 깨는 게 시작이다. 네. 그럼 금리 중단되고 이제 4.0까지 추세로 간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75 4.75를 깨고 내려올 내려오면 때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도 반영이 될 반영이 것이다. 될 거다. 네. 그런데 5.0을 돌파하면 한 번 더 두들겨 맞고 간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우리나라는. 네. 홍콩 증시와 우리나라는 외국인 해지가 공격을 의도적으로 할 테니까. 그러면 2100 보고 간다. 네. 5.0 돌파하지 마라. 4.75 깨라. 거기에 따라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보다 저는 그 데이터를 갖고서 싸울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돌파할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비중 어느 선을 깨면 나는 이거 끊어놓고 그 종목을 다시 들어간다. 그래도 물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2,000 깨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 끊어주면 30% 늘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급등해요, 또. 2,100 겁내지 마시고 2,100이 확 가면 2,500, 600 빨리 옵니다. 네. 그럼 그때 이 늘린 거 갖고 다시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어떻게 됩니까? 가장 답답한 질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310을 지지해주고 315 와야 돼요. 300을 깨고 내려가면 또 한 번 하방에서 또 복권 매매 당첨돼 갖고 난리 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14일까지 보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별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로직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AD 테크놀로지도 만들 수 있고 하나 마이크론도 만들 수 있고 파두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파두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어디다 놨나? 파두의 주가가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못했고 또 상단을 대표님께서 35,000원으로 낮추겠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죠.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5천 원 빼서 4만 원으로 상단을 낮추겠다. 네네, 4만 원이요. 예. 그러면 똑같은 논리. 3만 원 깨면 무조건 반 때립니다. 툭 맞을 거 각오해. 그 로직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천주 있어요. 3만 원 깨면 이번에 여기가 29,000원에서 36,000원까지 갔다 다시 다운받거든요.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천주의 반을 요거 깨면 무조건 끊는다. 끊는다가 다시 재매수 단가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25,000원 시작점이거든요. 25,000원과 27,000원 요 판 거를 그대로 물량 들린다. 그러면 여기서 35,000원까지 바로 갈 것 같다. 그러면 뺐다 갈 건지 바로 갈 건지 요거는 요 꼬리 달린 자리가 지금 22선이 3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때 로직 만들었죠. 오를 때 로직. 데드 조정이에요. 35,000원 가서 안 때릴랍니다. 여기서 때려와갖고 요거 할때 물량 안 들리니까 데드만 35,000원 잡고 38,000원과 4만 원 정도 오면 갖고 있는 것도 반 때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로직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네. 그리고 시장에 한번 상결 맡겨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게 아까 52주 최고가 최저가 중간값이 36,000원. 실제 요번 눌림목의 중간값이 38,000원. 이 중간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대충 가격이 36,000원, 38,000원입니다. 여기서 물량이 들어와서 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막 치고 나가줘야 되고. 네. 그러면 단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값이 저항이 되나 지지가 되나 앞으로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로는 25,000원 깨면 무조건 반 끊어버릴래요. 그리고 22,000원과 2만 여기를 파란 색깔로 120선은 지지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다시 끊을래요. 근데 25,000원 안 깨요. 그럼 3만 원과 32,000원대 반을 끊어버릴래요.
얘도 로직. 시장에 따라서 어디서 더 떨어질 때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성공했을 때 비율 매도. 이렇게 놓고 한 12월 달까지 금리 갖고 계속 매크로 갖고 노이즈 일으킬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10%라도 늘려보자고요. 한번 요 파도, 에이텍, 하나마이크론, 아까 두산 로보틱스는 매주 한번 로직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죠. 그래서 물량이 어떻게 되나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갖고 계신 종목들을 이런 사이클로 한번 끊는 단가, 청산 단가, 팔았는데 더 갔을 때 재진입 단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 로직화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실제 실행을 해보시죠. 대표님,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코멘트 주실 게 있을까요? 좀 짧게 듣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네옴시티는 예. 아까 코롱 글로벌이 10,000원에서 70%듯이 SY라든지 저는 히림이라 돌아가면서 이것도 한번 30에서 50% 줄 때 때리는 전략. 계속 순환 전략이 나옵니다. 같이 가지 않아요. 네. 아직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주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에너지가 살아있는 쪽의 섹터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한 네옴시티 종목이 어느 갑자기 30, 50 오르면 무조건 반을 끊어라. 대드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변동성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파생시장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변동성만 크게 나오고 갖고 계신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물량 늘리기 기법,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자세히 또 들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